그런데 야당이 제기한 이 방금 전에 지나갔던 조폭 연루설에 힘쯤이 난 건 바로 돈뭉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이렇게 반전이 자꾸 일어납니다. 반전이. 아까 그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018년 11월 달에 시장 아니셨잖아요. 시장 아니었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진이 언제적 사진이냐면요. 시장님도 아니었던 2018년 11월 21일자 저 조폭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채업에서 돈 벌었다고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이게 11월 21일입니다. 역시 세상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전자 파일 사진은 언제 찍었는지가 다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나오면 가짜인 거죠. 참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이거는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야당에서는 그 박철민 씨의 진술서에 더 집중해야 된다. 사진보다는. 근데 사실 어제 국감으로 통해 불거진 건 이 바로 돈뭉치 사진이거든요. 가짜 아니냐. 그래서 가짜 폭로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김용판 의원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일단 김용판 의원은 본인이 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너무 김용판 의원이 뭐 기자님들로 뭐 비유하자면 단독 보도 같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해보고 근거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일단 국감정에서 먼저 터뜨린 것 같은데요. 일단 저 사진이 2015년도에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로 나온 사진인데 2018년도 11월에 올라간 사진이란 말이죠. 시점도 전혀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 서울경찰청장까지 지냈던 분께서 저 정도 의혹도 확인하지 않고 저 정도 사진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국감정에서 이슈를 터뜨리신다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든 뭐 법적이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같은 당 행안위 수석 의원이죠. 박완수 의원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제 제시했던 돈뭉치 사진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1월에 그 박철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번 돈이라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인 게 나왔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날짜는 그때가 2018년 11월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은 그것보다 이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에 대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거죠. 페이스북에 올린 시점을 가지고 이건 뭐 다른 거다 이렇게 지금 그 단정 내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진은 과거에 찍어놨다가 네. 뭐 페이스북은 뒤에 올릴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예전에 찍어놨다가 뭐 2018년도에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오늘 국민의힘 의원의 한 주장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여러 언론이 검증을 좀 해보니까 김용판 의원이 대신 공개한 이 돈뭉치 사진 있잖아요. 이 여러 다발, 명함까지 있는. 근데 돈뭉치 말고 이 명함 속에 적힌 업소가 6년 전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돈뭉치 사진도 그렇고 사진 속의 명함도 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이 힘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주장들이 지금 여당의 주장이든 야당의 주장이든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진실을 확인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페이스북에 2018년도에 올렸다고 해도 그 사진은 그 전에 찍은 걸 자기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명함만 가지고 뭐 이게 2018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돈을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돈 번 그 돈을 저렇게 착착 무슨 은행에서 찾은 듯이 저렇게 묶어가지고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보통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진짜 저 찍혀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저것도 포함해서 저 사진을 내가 언제 찍었고 어떻게 됐고 사실 페이스북에 올린 건 내가 이렇게 올렸던 거였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줘야 우리가 알지 않을까요? 지금 그냥 여기서 추측으로 발언하는 거는 그냥 누가 맞다 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발 조치 이재명 캠프에서 했으면 이 관련해서 조폭 연루설이라든지 혹은 박철민 씨가 주장했던 뭐 20억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 이 부분도 다 소상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대선 전국과 맞물려 있어서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수사는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검찰에서
이건 속도전이니까 빨리빨리 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다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도 장영호 변호사가 뭐 조폭 관련됐냐, 뭐 돈 받은 게 있냐, 이게 장영호 변호사가 물어본 게 아니라 김용환 후보가 물어봤죠. 뭐 관련돼 있냐, 돈 받았냐, 뭐 상줬냐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 없다 했는데. 2018년 그렇죠.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 때. 그래서 이제 장영호 변호사 고발을 했습니다. 아하. 공직선거법이나 허위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 혐의 없으면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명함에 나온 사진 어쨌든 날짜가 2018년 11월로 돼 있잖아요. 그 올린 사진이. 그럼 어쨌든 그 이후에 찍은 걸 일은 없고 그 이전에 찍었을 텐데 그 업체가 지금 어쨌든 로드뷰라든 걸 본 거잖아요. 그걸 봤더니 2018년 8월에 했다. 그러면 8월과 11월 사이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2018년 8월 이후 2018년 11월 이전에 찍었다는 사진이라는 거잖아요. 저분이 저걸 단순히 자랑하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확정 이익을 뭐 100%, 200%, 1000% 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나한테 패매 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용도로 썼던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명백한 거죠. 어쨌든 돈 사진 보여준 게. 근데 그걸 이제 와서 2015년에 내가 줬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수사로 갈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너무 명백해가지고. 물론 뭐 고발하면 수사는 하겠지만요. 현대회장님, 제가 추가 팩트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앞서 2018년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도 이 의혹이 그러니까 똑같은 의혹이었던 겁니까? 돈 문제는 25건? 아니었는데 이제 김영환 후보가 물어봤죠. 조폭 관련된 거 아니냐? 뭐 돈 받지 않았냐? 뭐 상 받지 않았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 업체와 관련된 거 아니냐? 나왔을 때 어쨌든 그거를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허위 사실로 걸었었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 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건도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계속 이재명 지사 불어라 했는데 이분도 보면 이준석 그 당시에 이제 대표가 시켜서 이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서울지검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거 있으면 불라고 해서 몇 년 전 거 꺼내가지고 모형이 받은 거 다시 꺼집어내서 기소까지 했지만 무죄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분 얘기나 이준석 얘기나 이준석 그 전 대표 얘기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옛날 재탕 삼탕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그분이 대표 아닙니다. 아니죠? 그분이 아니에요. 코마 트레이드 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직접 김용판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도 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감 증거 조작, 자료 조작 사진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이 추악한 공작 정치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 이런 제보가 지금 들어와요. 김용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다루는 행안위에 국감에 참여 자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위원장님 사보임을 요청합니다. 사보임 해야 된다고요. 김용판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그 본체는 그 진술서의 진정성이 있다. 시간 해결해 주니까 우리 민행배 의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은 과연 내가 조폭과 결탁돼서 했는지 그래서 자격이 없는지 밝혀질 것이다. 김용판 의원은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서울시 국감으로 이게 옮겨 붙어서 김용판 의원이 행안위 국감에 자리를 앉아도 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꽤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 후보한테 질의한 거 아닙니까? 지사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면책특권에 뭐 숨어서 기자회견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 상임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그 등장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보임을 하라? 그 나중에 진위 여부는 일단 그거는 이제 고발되고 뭐 상황들을 판단해 보겠죠. 국회에서 왜 면책특권이 있겠습니까? 즉 국민의 대표가 어떤 권력기관이나 그다음 정부기관에 대해서 뭔가 자유롭게 물어보라고 면책특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면책특권이 없다라면 본인들이 만약에 이런 위축돼서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겠죠. 자,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사안들이 물론 뭐 사실관계 아닌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다 국회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걸 통해서 확인이 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확정된 사실만 명백하게만 있습니까? 처음에 단서에 시작해서 그게 사실관계를 찾아나가는 단계고 그렇다면 그거에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면책특권 때문에 본인 앞에 있는 분한테 질문했다고 해서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아닌 거 질문한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확정된 거 아닌 거 질문한 사람들은 다 사퇴해야 됩니까? 그동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윤석열 후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닌 거 질문한 사람은 다 사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과도한 이야기죠. 장 변호사님, 뭐 일단 거짓 폭로 의혹이 있고 사진이 가짜라는 얘기가 계속 보도가 쏟아지니까 여당에서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김용판 의원이 어쨌든 그 사진으로는 여당에 빌미를 준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의 뭐 공격 계기가 되고 있고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렇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고 한병도 의원도 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판 의원이 좀 섣부른 좀 어떤 특정 욕심 때문에 지금 벌어진 총극입니다. 일단 야당의 공격 자체가 국감에서의 공격 자체가 다 모두 궁색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특히나 이제 내일 예정돼 있는 국감에서도 야당에서 근거 없는 정치 공방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전혀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거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 국감을 통해서 더 굳건한 또 대선 후보로 또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내일 반드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정치 공방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어제 조폭 연루설이 여야 공방이 꽤 뜨거워서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서 20억 주겠다고 협박을 당해서 가스총을 차고 다녔다 이런 사연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한번 길게 들어볼까요? 국민들께서 공분하시는 거 정말로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은 속 쓰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는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장지구뿐만이 아니라 몇 억씩, 몇 천억씩 심지어 조 단위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그때 뭐 20억 주겠다 뭐 협박해서 가스총도 뒤에 차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한 세상이어서 정말로 나름은 조심했는데 이 주변에서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 말, 그러니까 20억 주겠다고 협박해서 가스총 차고 다녔다라는 말에 이재명식 아무 말 대잔치라고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어요. 어떤 부분이 좀 특히 이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한 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돈 20억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겠다 그게 무슨 협박이에요. 돈 주겠다 그러면 나는 돈 안 받아 이러면 그만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게 협박을 당했다는 거는 그러면 그거 말고 뭔가 그 돈을 주겠다는 사람하고 협박당할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협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유견발 가스총을 차고 다녀요? 그것도 시장이? 이것도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게 아무 말 대잔치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소환을 했잖아요. 그 음주운전 한 거에 대해서 변명으로 뭐 무료 변론, 무료 소송, 무료 변론 하려고 뭐 음주운전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맥락이 없이 보이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정자동 파큐브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 이제 결국은 용도 변경하면서 굉장히 뭐 국회의원도 몇 명 구속되고 완전 문제가 됐던 얘기죠. 예.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물고 늘어졌어요. 용도 변경이 특혜다. 그러면서 시장도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검사 사칭 문제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좀 그 용도 변경해주고 특혜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 그게 나온 얘기인데 예. 20억 주겠다는 거는 회유죠, 당연히. 근데 회유가 안 먹히니까 아들 다니는 학교도 얘기하고 아들이 어디 다닌다더라, 뭐 집사람이 뭐 한다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집 협박도 했었거든요. 20억 주겠다고 협박한 게 아니고 20억은 회유했던 것이고 예. 가족이라든지 뭐 사무실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협박을 했었다. 그래서 내가 가스정도 하고 다녔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도 됐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돈 주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예. 네. 뭐 그런 내막이 있었다고 추가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어제 조폭 연루설이 정치권에서 꽤 뜨거웠고 아마 내일도 이 공방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 어제 이재명 지사의 발언 하나하나까지 해명과 반론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